예, 안녕하세요. 전성민들입니다. 오늘부터 8장 조합력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앞에서 우리가 압축, 인정, 부재 다뤘고, 그리고 이제 휨제까지 이렇게 크게 3개 다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재료의 성질도 있었고, 뭐 설계법도 있었지만, 이번 8장에서 다룰 거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휨과 압축이 동시에 작용하는 우리가 일단 건물은 보통 다 3차원으로 이렇게 생겼지만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3차원으로 생겼지만 어, 우리가 이 건물을 이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볼게요. 한쪽 벽면만. 그러면 이렇게 고정돼 있다고 보시고요. 2층짜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구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조물에 이렇게 충력이 작용하겠죠? 뭐 마감재도 붙고 사람도 살고 뭐 이럴 거니까요. 그렇게 충력이 생기는데 이 충력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제 구조역학에서 배웠던 거 다시 좀 돌이켜 보면 이렇게 충력이 생기면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도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부재력도가 생길 겁니다. 대충 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충력도 있으면서 이렇게 휨 모멘트도 생기고 충력에 의해서 그리고 또 여기 바로 떨어지는 하중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해요. 기둥에. 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기둥만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휨도 생기고 뭐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휨도 생기고 충력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잠깐 지우고 다시 이걸 좀 지우고 가장 좀 간단하게 이런 걸 고민을 해봤어요. 기둥이 있는데 이렇게 기둥이 있다고 쳐봐요. 위에서 충력도 있고 휨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둥 자체가 받을 수 있는 힘이 P, N. 그냥 간단하게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거 100이에요. 우리가 충력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좌구름력이. 그리고 모멘트는 한 1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충력이 뭐 1번 충력이 90이 작용했을 때 모멘트가 똑같이 이게 10을 쐈을 때 이 부재가 보면은 얘가 같으니까 뭐 이렇게 같다 해서 안전하다 볼 수 있는데 이미 충력의 90%까지 부재가 받고 있는데 또 우리가 부재가 받을 수 있는 모멘트에 똑같은 모멘트 외력을 가했을 때 이 부재가 괜찮은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1차원적으로 얘만 보면은 얘 괜찮네. 그리고 얘도 뭐 똑같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동시에 작용했을 때 괜찮은 데 대한 우리 선배들 옛날 사람들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아니면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에 대한 설계는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담은 게 우리가 이번에 배운 8장이에요. 이제 일단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 시작하면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하나씩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그 개요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단 이 두 가지 이상의 조합력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 큰 설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소요 강도 대 설계 강도의 비의 합으로 표시되는 상호작용식. 그리고 두 번째는 외력이 유발하는 응력도의 합을 뭐 하여튼 여기 보시면은 제한하여 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구분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면 1번은 이런 거예요. 1번은 상호 비의 이 강도, 설계 강도와 소요 강도의 비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설계 강도가 충력이 100이에요.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오는 압축 강도가 90이에요. 그리고
모멘트는 휨 모멘트는 우리가 10까지 받을 수 있는데 10까지 다 냈어요. 그러면 여기는 0.9고 얘는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합이 1보다 작게. 근데 벌써 얘는 1.9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NG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모멘트가 너무 적잖아요. 모멘트를 2배 늘립니다. 2배. 그러면 얘가 0.5가 되겠죠? 이 부분 모멘트가. 그리고 충력도 사실 지금 너무 적어요. 그래서 얘는 100 그대로 두고 받는 힘을 예를 들면은 많이 줄여볼게요. 20으로. 그러면 얘는 0.2가 됩니다. 그래서 합이 0.7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력, 휨 모멘트의 외력과 우리 부재 자체가 견딜 수 있는 힘의 비율을 딱 다 더해서 1보다 작게 이렇게 설계하는 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1번 상호작용식을 이용한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건 좀 복잡한데 대충 그 이론만 알고 계세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H형 가면 우리가 멋들어지게 기둥을 설계를 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모멘트도 있고 충력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하중을 때려보고 여기 자체 보시면 이쪽으로 모멘트가 있고 충력이 있으니까 제가 일단 모멘트에 대해서 이쪽 딱 잘라서 모멘트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이쪽은 압축응력, 이쪽은 인정응력이 생기겠죠. 모멘트만. 그리고 이번에는 위로 그릴까? 아래로 그릴게. 이렇게 압축응력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서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생겼다 봅시다. 압축응력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여기는 이쪽이 플러스인데 이제 플러스는 거의 없죠? 이렇게 두 가지 힘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 재료 여기서 받는 이 최대 응력이 예를 들면은 뭐 500mPa를 받았다고 쳐봐요. 우리가 면적당. 근데 이 재료가 버틸 수 있는 응력이 4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재료가 버틸 수 있는 힘 400보다 지금 이 외력에 의해서 생긴 응력이 더 크죠? 이렇게 더 크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걸 NG로 보고 이 부재의 힘을 더 키워주거나 외력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개요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설명해 준 거고요. 실제 설계를 할 때 이 책에서는 요 1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개요를 살펴봤고 이제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계속해서 문제 책 같이 볼게요. 제가 그 영상을 지금 끊어서 촬영하고 있는 이유가 제 아이패드가 좀 오래돼서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게 뭐라고 하나 그 렌더링 할 때 그 응답 없음 나오면서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끊어 가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그러면 이제 8.2장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설명하고 있냐면 2차 효과와 모멘트 증폭 계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부분 보기둥 부재의 2차 효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 강의를 듣거나 혼자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그리고 좀 좋겠어요. 저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혼자 하려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힘을 줬을 때 충력 없이 횡력이 없어요. 충력만 줬을 때 이 구조물은 이렇게 휘어질 겁니다. 다행히 이 자연 상태라면요. 그러면 이렇게 휘어졌을 때 충력은 있으니까 여기 반력도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가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얘가 굽히면서.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해 볼까요? 이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 부분만 좀 뜯어 보면은
구조물은 원래는 이렇게 점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충력이 있고 요만큼의 변이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거 R이라고 할게요. 모멘트, 그 충력에 의한 모멘트가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이 반력과 이 변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모멘트가 이렇게 추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이제 요 교재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까먹지 말고 잘 고려해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릴까? 구조물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좀 똥손인데 이해 부탁할게요. 이렇게 구조물이 횡력이 치면, 횡력이 있으면은 아무리 작은 횡력이 있더라도 이 힘이 가해지면 옆으로 살짝 펴집니다. 그랬을 때도 이 충력이 그대로 있으면, 이 충력이 이렇게 등분포로 그릴까? 여기 반력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이 변이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변이. 이 부분 좀 확대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 부분만 좀 떼어보자고요, 우리가. 이 부분. 그러면 지금 반력은 여기 있고 이만큼의 변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에 의해서 이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횡력이 있으면 부재력도가, 부재력값 보시고 보세요. 여기 이렇게 부재력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횡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얘 말고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요 R 곱하기 R 반력 곱하기 델타만큼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추가 이제 모멘트가 생겨요. 이 모멘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멘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이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 이거를 어떻게 반영하지?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자. 그래서 생각해낸 게 여기 보시면은 모멘트 증폭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간단한 원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구조물이 이렇게 있는데 기둥만 예를 들게요. 기둥만. 자, 볼까요? 모멘트가, 여기 기둥에 생기는 모멘트가 예를 들면 100이에요. 근데 이 구조물은 충력에 의해서, 요 등분포 아주 충력에 의해서, 그리고 횡력에 의해서 아주 미세한 변이가 생길 거니까 얘를 한 10% 증가시켜주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110으로 모멘트를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잠시만요. 다시.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할 거는 이제 충력이겠죠? 그러면은 충력은 예를 들면 100이에요. 여기 요 합 다 더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 힘의 흐름 다 더해보니까 100이에요. 얘도 이런 변이에 의해서 충력이 증가될 수 있다. 이것도 한 10% 할증하자. 이 할증하는 거, 이게 이제 모멘트 증폭계수에서 온 거. 제가 설명 다시 할게요. 보기둥의 2차 효과에서 비롯된 거예요. 저의 마음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2차 효과를 반영한 게 이 모멘트 증폭계수고, 이걸 어떻게 반영하냐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뒤에 보시면 실제 식에서 여기 보시면은 모멘트를 이렇게 두 가지를 증폭해요. 이거는 이따가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충력도 증폭을 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충력도 증폭을 하고 모멘트도 증폭을 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기둥이나 보의 충력이 얘보다 크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법은 간단하죠? 외력을 증가시켜서 그 외력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게 우리 설계법의 어떤 기본 취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이 앞부분은 설명을 지금 간단하게 드렸고, 그리고 이제 2차 근사 효과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서 같이 한번 파악해 볼게요. 제가 이제 앞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요거는 횡변이가 없을 때, 충력 이렇게 받을 때, 이 스몰 델타에 의한 모멘트가 증폭되죠. 여기 스몰 델타에서 모멘트가 증폭되는데, 이걸 이렇게 더하기로 나타내지 말고, 얘에다가 뭐 1.1 해서, 1.2를 해서 증폭해서, 어떤 베타, 증폭계수를 곱해서 나타내자, 간단하게. 이러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횡변이가 없는 경우에 증폭계수 베타 1이고, 이번에는 횡력이 있으니까 변이가 생기겠죠? 이 변이가 있을 때 증폭계수, 이 모멘트, 이만큼 증폭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구한 게 기존의 이 모멘트에 베타2를 곱해서 증폭시키자 해서 횡변이가 있을 때 증폭계수를 베타2예요. 이 베타1과 베타2가 왜 나온 줄 이제 알겠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 설명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이게 학교 다닐 때 이게 이해가 좀 안 갔어요. 볼까요?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충력을 이렇게 먼저 때려서 부재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횡력을 때려서 부재력을 구한 다음에 그 부재력을 더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1번 충력만 있는 경우, 2번 횡력만 있는 경우. 1번을 하고 2번을 한 다음에 더하나,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한 다음 더하나,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어떤 구조물에 생기는 부재력의 총합은.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이게 얘를 치고 얘를 때리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건 자연의 법칙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는 충력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충력만 때렸는데 변이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점에 롤러를 걸어줘요. 그러면 어쩌다 보면 충력에 의해서 이 롤러의 반력이 생기겠죠. 이 반력은 나중에 횡력에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력은 상쇄되겠죠? 더 큰가? 이 반력은 나중에 이쪽의 반력을 이쪽에다 더해줬으니까 좌우, 이렇게 이쪽이니까 상쇄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조물을 얘랑 얘로 나눠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해석하기. 그래서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비횡변이 골조 모델로 두고 하나는 횡변이 골조 모델로 둬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값을 합쳐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 설명이 여기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들리신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횡구속 부재 효과에 따른 증폭계수 B1이 있는데 이 B1은 다시 앞에 이 부분입니다. B1 이 부분에 대한 증폭계수를 구하는 방식과 여기 원리가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생분들이 이 식을 유도 과정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말고사에 낼 수도 있으니까 기말고사 직전에 외우시면 돼요. 기말고사라고 안 하나 이제? 뭐 쪽지 시험에 낼 수도 있으니까 그걸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시험 치기 바로 직전에 한번 보시면 돼요. 미방 책을 보시면서 좀 이렇구나 좀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식을 실무에서 어떻게 쓰는지예요. 이 식에 대해서. 그럼 볼까요? 여기 보면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 요 유도 과정은 한번 따라해 보시고 여기서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유도해서 이 식을 나타내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구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볼게요. 보시면은 자 최종 모멘트는 원래 생기는 모멘트의
어떤 보정계수, 그리고 1 마이너스 충력과 그 기둥 자체의 좌굴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멘트는 당연히 이제 부재의 어떤 힘을 받았을 때 모멘트가 생기잖아요. 거기다 이만큼의 계수를 증폭을 해주는 건데, 이 증폭 계수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면 요거는 조금 이 부분은 나중에 생각하고 요 부분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충력이 작용하는 게 10이에요. 근데 기둥이 받을 수 있는 힘은 100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부분이 0.1이 되고,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저 이게 이제는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이게 암산이 안 됩니다. 1 마이너스 0.1하면 얘가 대충 1.111이 되네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11% 정도가 증가가 돼요. 요 C 빼고요. C는 나중에 생각할게요. 12%가 증가가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었는데 기둥을 이제 뒤집다가 크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모멘트가 얼마나 증폭할지 약간 직관적으로 느껴지시죠? 이게 기둥을 두껍게 해서 아무래도 이 횡 변이를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증폭되는 모멘트가 적어질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외력은 10이고 이제 거의 10배 튀겼어요. 그러면 1 나누기 잠시만요. 1 0.0 이렇게 하면은 계산해 보면은 이게 1.01이 돼요. 그러니까 즉 1%가 되죠. 그러니까 기둥의 힘을 키우면 키울수록, 여기 뭘 의미하냐면, 이 식이 뭘 의미하냐면, 이 식에서 이 아랫부분은 기둥의 강성, 여기 기둥의 강성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 모멘트 증폭계수 전체는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CM 얘는 뭘까?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요 부분만 생각해 볼게요. 요 부분만 똑 떼어 생각을 해 볼게요.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구조물이 당연히 이렇게 휘겠죠. 그 상태에서 충력을 줘봐요. 그러면 여기가 많이 이미 변이가 생기니까 불리하겠죠. 근데 반대로 여기 기둥에 이쪽 모멘트를 주고 이쪽 모멘트를 줘봐요. 그러면 얘는 이쪽에서 힘을 주니까 이렇게 휘려고 하고 이렇게 휘려고 하고, 얘는 이쪽에서 주니까 이렇게 휘려고 해서 구조물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변이가 많이 생기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변이가 적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려해줄까? 그걸 고민한 게 이 식의 CM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줬을 때는 이 증폭계수가 작아져요. 0.4로. 근데 힘을 같은 방향으로 줬을 때는 증폭계수가 1입니다. 그러니까 감소시키지 않아요, 증폭계수를. 그러면 이번엔 이쪽 한번 볼까요? 이쪽엔 모멘트가 없고 한쪽에만 힘을 줬어요. 그러면 0.6까지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공률을 주면 0.4까지 또 감소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이론 정도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식을 뭐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설계 증폭계수를 설계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이제 식 볼게요. 이 식을 볼게요. 좀 전에 제가 앞에 설명드린 요 B1은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뒷부분은 횡변이가 여기 사이드 스웨이가 있는 경우, 얘는 노 사이드 스웨이가 없는 경우, 횡변이가 없는 경우예요. 이제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증폭계수가 이거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다뤄볼게요.
근데 충력에 대해서는 사이드 스웨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폭을 하지 않습니다. 사이드 스웨이가 있는 경우에만 증폭을 시켜요. 그거는 뭐랄까요? 그거는 이게 우리가 설계법에서 정한 거니까 그냥 그렇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사이드 스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어떻게 증폭을 하는지. 이것도 제가 앞에 설명드린 기둥의 강성과 아주 큰 영향이 있습니다. 요식 볼까요? 어떻게 증폭하는지. 보면은 여기 설명이 써있 요걸로 해갖고 같이 보는 게 좋겠네요. 여기 확대해보면 대상층에 작용하는 총 개수 연직하중, 그리고 쭈쭈쭈쭉 해갖고 기둥 전체의 탄성 자굴 강도. 그러니까 뭐 기둥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다 기둥입니다. 이 기둥 전체의 강도 걔랑 여기는 연직하중. 똑같죠? 앞에 있던 제가 설명드렸던 이 식과 이 생긴 게 똑같죠? 즉 뭘 의미하냐면 B2도 뭘 의미하냐면 기둥의 강성, 그러니까 기둥의 강성이 세지면은 이 증폭 계수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되고, 요 비횡 구속골조에 대한 증폭 계수는 두 가지의 컨셉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 층 좌골 강도에 대한 개념이고, 두 번째는 층 강성에 대한 개념인데, 요거는 뒤에 예제를 보면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 두 번째는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이 횡력이 작아지거나 이 횡력에 의한 변이가 작아지면 증폭 계수는 줄일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여기 유도하는 과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이론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8장에서 학교 다닐 땐 강구조를 포기했는데 이게 다 이해하려고 하면 포기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한번 쓱 훑으세요. 그러면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두 번, 세 번째 볼 때 그때 좀 이해하시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제를 제가 앞에는 이론 풀고 예제를 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예제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제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이 문제 8.1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는 한번 이거 보시고 우리는 여기 횡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횡력이 있으니까 횡변이가 당연히 생기겠죠. 이 횡하중에 의해서 횡변이가 생겼을 때에 대한 B2를 구하는 거를 한번 어떻게 두 가지 방식인데 그게 뭐가 다른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자 문제 이렇게 보면 해설해 보면 횡력은 Q가 있고 이 Q에 의한 변이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다 아셔야 되는데 여기 P가 떨어졌을 때 이 캔틸레버 보의 이 변이는 3EI 분의 PL 3승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거 캔틸레버 아닌데 왜 이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구조역학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천천히 보시고 오면 돼요. 근데 지금 구조역학을 보긴 좀 그러니까 그냥 제 설명하는 거를 듣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B2 구하는 거 앞에 식을 이용해서 볼까요? 여기는 이제 충력이에요. 구조물 전체 충력, 그리고 얘는 변이. 여기 보면 문제 보면 충력이 2P죠. 그래서 2P 넣고 횡변이 넣고 그리고 횡력 그리고 이거는 높이에요. 건물의 높이. 얘를 다 넣고 정리를 하면은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층의 강성 개념을 이용한 B2 산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층의 강성 개념이 아닌 하나 더 있죠. 이거 뭐라고 하죠? 층 좌골 개념에 의한 빛 판정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자, 한번 보시면은 이건 충력, 이거는 이제 오일러 좌골 공식에 의한 기둥의 강성. 기둥의 강성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요거는 기억이 안 나시면은 이거죠. 오일러 좌골 공식. KL. 이거죠. 오일러 좌골 공식. 요거 그대로 여기 갖다 둔 거고, 여기 P2는 앞에 충력이 P2였죠. 그래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요 기둥 두 개에 두 개에 잠시만요. 기둥 두 개 이건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제 기둥 1번 기둥이 지금 두 개죠. 이 기둥 두 개에 좌골 힘 좌골 응력, 기둥의 좌골 응력, 그리고 작용하는 충력, 이걸 풀어서 문제를 요 부분을 이제 풀어보면은 1-0.8 그리고 요 좌골 응력 B를 곱하는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자, 이 문제를 우리 이걸 만드신 교수님이 학생분한테 이 문제를 풀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은 이 교수님은 이 층 강성 개념에 의해서 비투를 구하는 거랑 층 좌골 개념을 의해서 비투를 구하는 거랑 여기 보시면 6.6, 8.0 이 값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대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B2를 구하는 게, 이 B2에 의해서 사실 실무에서도 크게 증폭되진 않습니다. 이 B2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론을 너무 깊게 들어가서 뭐 안정론까지 파서 이걸 이해하실 필요 없이, B2, 횡 변이가 생겼을 때, 이 횡력에 의한 횡 변이가 생겼을 때, 증폭 계수 구하는 것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의 차이는 크지 않다. 요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예제 8.2는 앞에 있는 예제를 그냥 그대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선은.